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마음 챙김에 대한 내용의 사례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명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명상을 하면서 삶이 바뀐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챙김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명상을 알게 되고 그 명상을 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태국의 한 유명한 명상의 대가가 있다는 그 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명상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스님이 돼요. 스님이 되는데 그 수행 일과 중에 명상을 하면서 그 절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노동이 있잖아요. 그 노동을 합쳐서 하루에 8시간 그렇게 수행을 해요. 하루의 일과를 8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수행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잡다한 일을 하면서 절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태국의 유명한 절이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객들과 좀 대화를 또 나누게 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오면 태국의 절에 미국인 남자가 스님으로 계시니까 또 이제 대화를 하게 되잖아.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부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얀마에는 18시간 동안 그 수행을 한다고,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8시간 동안 수행을 하지만 정작 뭐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식사 준비를 하거나 텃밭에 일을 하거나 그런 일과들을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과들을 하다 보면 정작 명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명상의 유명한 대가라고 하시는 스승님 밑에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쪽 절로 가서 여길 떠나서 그쪽 절로 가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명상 수행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몇 달을 지냈어요. 몇 달을 지내서 보내고 나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스승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절을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끄덕끄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붙잡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수행할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더 있으라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끄덕끄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자신이 왜 떠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끄덕끄덕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떠나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그럼 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이제 속내를 다 이야기를 했죠. 이곳에는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미얀마 그쪽 절에서는 18시간 동안 스님들이 수행을 하신다는데 나는 여기서 뭐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뭐 잡다한 일을 하느라 8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수행할 시간은 정작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음을 챙길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맞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이 웃음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마당을 쓰는 행위를 알아차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냐? 승복을 다릴 때 다림질하는 행위를 알아차릴 시간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죠. 이 남자가 자신의 마음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똑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 정신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 것이다. 직업의 유형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훈련할 시간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주어진다. 신체의 감각을 알아차리든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든 그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든 그 모두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릴 시간은 언제나 있다는 뜻이다. 네,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딴 생각을 잠깐 하는 것이 그것이 알아차림이 아니고 그 순간은 내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있는 당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책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득문득 잠깐 딴 생각을 하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하냐고 그 순간에 현존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거기에 현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 챙김이고 그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는 시간도 좋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알아차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고 그것이 수행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존이라는 남자인데요. 45세이고요. 결혼을 했어요. 딸이 있는데 명상 클리닉에 방문한 이유가 아내가 정말 이 남자가 화를 조절을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부인이 정말 화내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 당신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난폭한 그런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명상 클리닉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행동으로 난폭한 것이 아니라 언어 폭력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 화를 말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간의 화를 못 참고 자꾸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화를 막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실직을 하게 돼요. 이 남자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고쳐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자신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워서 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혈압도 높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혈압도 높았고 가슴을 옥죄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왔을 때 이 남자에게 존에게 2주 동안 명상을 해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10분 명상하는 법을 알려주고 명상할 때 가장 효과적인 태도에 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흘렀어요. 한 주가 흐르고 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상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명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떠오르고 그러한 모든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싶지 않고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화를 더 내게 되는, 그래서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신이 해고한 사장한테도 화가 났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그러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더 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 작가님이 이 남자 존에게 그럼 딸이 화가 났을 때는 아빠로서 어떻게 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신이 딸이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자신이 그 딸을 꼭 가만히 안아준대요. 그래서 딸이 이제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꼭 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 당신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줬냐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화가 났을 때는 당신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주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안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화를 못 참고 분출을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존에게 명상하는 동안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정하고 너그럽게 그 분노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존이 자신이 명상을 할 때 막 화가 일어나면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만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죠. 그거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러한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화가 잘 가라앉지 않을 때 자신이 딸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그 생각을 떠올려 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명상을 하고 이 남자한테 존에게 맞는 그런 명상법을 몇 가지를 제안을 해줘요. 사람마다 명상하는 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명상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하루에 2번씩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다시 직장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죠. 순간순간 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을 좋게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